국제 무역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의 예비 무역 협정을 가장 큰 협정이라며 발표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위협했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대신 EU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미국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유럽센터 선임 디렉터인 용 플렉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파괴적인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임시 휴전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협정이 양측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애틀랜틱 카운슬 전문가인 바바라 매튜스는 이번 협정이 새로운 관세, 에너지 구매,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라는 익숙한 패턴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미국 EU 협상을 거의 20년 동안 막아온 규제 기준과 비관세 장벽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요는 이번 협정이 자동차 생산과 시장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EU가 비관세 장벽에 대해 양보할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우선순위를 확보할까요? 전직 미국 무역대표인 댄 멀레니는 폰 데어 라이엔이 이번 협정을 무역 관계의 재균형으로 표현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인들은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부는 관세를 국제 규칙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보복의 위험도 있습니다. 댄은 폰 데어 라이엔이 EU 회원국들로부터 미국 관세에 대응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8월 1일 마감일 전에 협정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바바라는 이번 협정을 G7 경제통합의 더 큰 흐름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맹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합니다. 그녀는 또한 EU의 에너지 구매, 특히 액화 천연가스가 AI와 데이터 센터 같은 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제약, 철강, 반도체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 이들 분야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애틀랜틱 카운슬 전문가인 에릭 브렛버그는 EU가 7,5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에너지와 방위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회원국들이 어차피 이러한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들리는 만큼 획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에릭은 이번 협정이 단순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유럽이 나토와 러시아 방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시점에서 이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협정이 유지될지 아니면 자체 무게로 무너질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는 미국 EU 관계와 글로벌 경제에 있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고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